네, 제139차 최고위원회의를 소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지하고 있던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현무 2호를 도발 원점인 평양 순안 비행장까지의 거리인 250km를 고려해서 동해상으로 실사격을 하였다고 합니다. 조금 전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 NSC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이 정치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그저께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전술핵은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낮으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핵 억제의 관점에서 봐도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감축한 이유가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전략핵의 정확도가 향상돼 굳이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북아에서 핵무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물론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킬체인을 보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의 핵우산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우리 군대의 탄두 중량을 늘리는 등 보복 능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전술핵 재배치가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북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우리도 깨뜨리자 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북핵을 인정하고 북핵에 맞대응하자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하는데 위협을 느껴 북이 핵개발을 포기할 리 만무합니다. 또한 전술 핵카드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자는 것도 매우 아마추어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드 논란 때보다 더 큰 한중 한러 관계의 악영향을 가져올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한 장 본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전술핵 배치 요청을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정당이라면 자신들의 생각을 국내에서 공론화시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국내에서의 국론을 모으는 일을 외면한 채 무턱대고 미국부터 가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4대 외교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 코리아 패싱 운운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정부를 패싱하는 오히려 코리아 패싱을 부추기는 행위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북한의 통미봉남 노선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부정하는 전술핵 배치 주장을 철회하고 4대 외교 국론 분열 국익 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일관되게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분이고 또한 묵묵히 헌법과 법률이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청문회 기간 동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음주운전, 병역 비리 등
어떠한 문제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사상적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의 트집 잡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경력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약 12년, 13년 전에 탈퇴를 한 바 있고 국제인권법연구회도 480여 분의 판사가 속해 있는 대법원 산하 공식 전문 분야 연구회이고 특히 유엔 인권 고등 평무관실이 마련한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번역하는 등 인권 문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특정 연구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색깔 시비를 만들어내고 코드 인사라고 어이없는 규정을 하는 야당의 행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싫어하는 국정의 발목만 잡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낡은 정치 셈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사법부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국정원 사찰을 받고도 덤덤한 대법원장, 내부개혁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대법원장을 다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요 경력이 춘천지방법원장뿐이라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거는 한심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거쳐야만 출세할 수 있고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이번에는 반드시 깨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공백인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공백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번만큼은 당리당 이야기 아니라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원랜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자기 선거를 위해서 고생해 주었다는 이유로 보은 인사를 했던 강원랜드였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이렇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취직시키기 위하고 승진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될 승진에 필요한 필기시험을 없애고 그것을 한 장짜리 자기 속에서 양식으로 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력직을 뽑는다고 해놓고 스키장 경력직에 갑자기 외국어 능력으로 바꾸어서 천식 기침이 심한 사람이 스키장을 관리하는 인사로 특혜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인사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쑥 특혜 채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감독직, 관리직에 앉아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나타나서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공기업 비리 적폐, 이 권력의 사금고가 되어버린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